네, 안녕하십니까. J&H 비즈니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동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2008년 10월 16일 리만 쇼크가 한창일 때 설립한 아직 젊은 회사입니다. 리만 쇼크로 다들 힘들어할 때 저희들은 위기가 찬스라는 모토하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은 저희도 설립 후 힘든 만큼 일본의 동경이 아닌 사이타마라는 곳에서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점차 영역을 넓혀 2014년도에 동경지사를 설립하면서 2016년도에 본사를 동경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사업은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IT 소프트 개발 외주업체로 시작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저 포함해서 3명이 IT 소프트 개발에 전념하면서 2011년도 화학자재 원료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화학자재는 주로 일본 내 고객에게 납품을 하고 있으며 조금씩 중국, 베트남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역시 기회로 만들고자 저희 회사는 드론 사업과 지금 아주 유명하고 있는 K푸드, 한국 음식 밀키트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한국 음식 냉장 밀키트 사업은 지금 4월달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에는 어떤 부서들이 있나요? 저희 기업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IT 사업부와 화학자재 판매 사업부와 드론 사업부와 음식 사업부, 이렇게 4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네, 기업의 문화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문화, 저희가 모토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친환경, 친건강, 친위생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모토라고 한다면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은 사람이 경영을 한다. 그 모토 하에 사람을 아주 중시 여기고 있으며, 사람이 없으면 회사는 할 수 없다. 이런 가짐으로 모든 직원들에게 복지 차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즉 사람에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앞으로의 성장 방향과 가능성은 어떤가요? 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4개 부서가 따로 있는데, 성장 가능성은 지금 IT 쪽을 보면 IT 개발부 쪽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아시겠지만은 점차 AI 쪽이며 많은 쪽으로 넓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도 충분히 많은 가능성은 있고,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쪽이지만은 저희 회사가 오프라인 쪽에서 화학도 친환경, 즉 누구도 하지 않는 제품을 지금 만들고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부분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힘을 싣고 있는 것은 드론 사업과 음식 밀키트 사업인데, 드론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 정부, 한국 정부에서 아주 핵심 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마 시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년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드론 사업은 기존의 외부, 실외가 아닌 실내 쪽이 약간 특이한 부분인데, 실내에 아주 작은 드론으로 위험성이 있는 곳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드론 사업입니다. 밀키트 같은 경우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은 한국의 밀키트 사업이 해마다 성장률이 엄청납니다. 지금은 대기업도 많이 뛰어들었고, 2010몇 년 전이거든요. 어떤 회사였지? 회사가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지금 프레시즈라는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고, 여러 성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 밀키트라는 시장 자체는 워낙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많이 성장한 부분도 있지만은 시대적 환경에 의해 가지고 점점 더 크게 성장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내에서 밀키트 사업은 한국 K푸드라고 하는데, K푸드에서 가지고는 지금 전무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스타트하였고, 그 부분에서 성장 가능성은 아주 많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업에서 바라시는 인재상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회사의 모토는 도전, 창조, 혁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서별로 인재를 뽑는 게 조금씩 다르긴 한데, IT 같은 경우는
역시 일본에서 외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 외국에 대한 언어, 즉 일본어겠죠. 일본어와 기술적인 능력, 그걸 주로 많이 보고 그리고 화학 쪽 같은 경우는 주로 뭘 보냐면 외국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영어, 일본어, 그리고 화학적 지식 조금 좀 난이하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자, 드론하고 밀키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는 부분이 많이 다른데 저희들이 신사업을 많이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아이디어를 계속 낼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이로트를 육성을 하는데 파이로트 육성할 때 자기가 해보지 않아도 그 부분에 도전하면서 벽에 부딪히고 성장하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면 혁신적 아이디어로 인해서 저희들이 밀키트 사업을 시작하게 됐지만은 이제 그런 혁신적인 사업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도전하고 창조하는 그런 젊은이라면 저희들 회사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모국 청년을 채용하시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제가 지금 일본에서 19년 동안 있으면서 회사를 지금 13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일본인 친구들을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많이 채용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5년 전부터는 계속 한국인만 거의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성실하고 근면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고객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전정신, 그런 부분들이 일본인보다는 조금 많이 낮습니다. 저희 직원들 중에 보면 이제 한국인이 대부분이고 그럼 일본인, 중국인이 가끔 있는데 아마 조선족이죠. 가끔 한데 그 중에서 가장 창조적으로 도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국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힘들지만 한국 청년들을 많이 회사에 모집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채용한 모국 청년의 현황을 알려주세요. 예, 저희들이 지금 많게는 매년 7명, 뭐 보통 한 4, 5명 정도는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솔직히 IT 부서가 지금 제일 많긴 합니다. IT 부서 개발자들이 제일 많긴 한데 개발자들이 지금 보면 보통 어느 정도냐 하면 한 60% 정도는 남아있고 한 40% 정도는 지금 회사를 그만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40% 중에 한 70% 정도는 한국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30%는 이제 이직을 한 경우, 뭐 저희 고객처로 간 경우도 있고 대기업으로 간 경우도 있고 뭐 다른 기업으로 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런 말이 있습니다. IT 현황 보면 저희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원을 나와서 보통 1년 교육 과정을 거치고 일본어하고 IT 기술을 거치면서 일본에 많이 오는데 아무래도 IT라는 게 눈에 보이기 쉬운 일일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제가 듣기로는 해마다 신입사원들이 한 80% 정도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은 아직까지 성공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모국 청년 채용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요? 예, 저희들이 지금 아주 큰 애로사항은 뭐냐면 역시 언어입니다. 언어. 지금까지 언어가 되지 않는 신입사원들을 조금 뽑았었는데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부재, 이게 가장 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회사 내에 와 있다 보니 한국을 떠나가지고 일본으로 와 있다 보니 많은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회사 내에서도 보면 그 외로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뭐 많은 부분을 하고는 있는데 역시 그 외로움 때문에 떠나가는 경우, 뭐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회사 내에서는 연수라든지 각종 복지 제도를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유들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애로사항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정도 교육을 시키고 나면 한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 그게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회사가 투자를 하고 그 사원과 함께 뭐 미래를 그려나가는 그런 꿈을 꾸기에는 2, 3년 차부터 꾸려나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채용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채용은 저희들이 지금 한국 사원을 3명은 벌써 채용을 한 경우입니다. 채용을 했고 10월 달에 지금 1명이 오고, 그리고 지금 드론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2명을 더 뽑았고 한국도 올해 런칭을 하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도 지금 2~3명 뽑을 예정입니다. 지금 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일본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비자 취득이 지금 쉽지 않은 경우라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대기하는 친구들이 한 2~3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빨리 일본으로 와서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용 직무별 업무 내용과 필수 지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예, 직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저기 4개 부스가 크게 보면 4개 부스가 있는데 IT 개발 부스 같은 경우에는 직무 내용은 설계부터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설계 저희들은 저 은행 쪽이라든지 물류 쪽이 많긴 한데 그런 부분 기본 설계 그게 업무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겠지만은 기본 설계 부분과 그 다음에 개발 부분 그리고 테스트 부분 그리고 네트워크 쪽은 네트워크 엔지니어 이게 시스코의 뭐 CCNA를 땄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네트워크 운용이라든지 그다음 설계라든지 보수라든지 그다음 서버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될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거는 일본에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전부 일본인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거는 일본어 유창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그 부분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학적인 부분은 화학부 또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어와 일본어는 아주 필수입니다. 그 두 부분에 있어서는 유창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뽑지를 않고 있으며 일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화학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고 그리고 드론 같은 부분은 파이로트입니다. 저희들 회사는 드론을 개발은 하지 않고 개발하는 회사와 손잡고 저희들은 운용하는 회사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운용을 하기 때문에 파이로트를 저희들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로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 회사 내에서 몇 개월간 연수를 하면서 고객들 현장에 가서 직접 자기들이 날리면서 아마 회사 내에는 드론으로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 가지지 않는 기술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드론 같은 경우는 손재주라고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 손재주가 좋은데 손재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밀키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주방팀에서 일을 한다든지 요리에 관심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지원하셔도 될 것 같고 뭐 직무 내용이라면 요리를 지향하는 연구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는 게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기업에서 채용하신 인재의 특징을 알려주세요. 예, 제가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지금 미국에서 4년제 대학을 나와가지고 경영학을 나와가지고 저희 회사로 신입으로 들어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엔지니어로만 있었고 회사를 13년 하고 있지만은 경영이라는 것을 아직도 잘 모르는데 역시 그 친구가 내는 아이디어들이라든지 어떤 뭐랄까요 가진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국인 청년인데 정말 잘 뽑았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다른 친구들도 보면 지금 뭐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부진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을 하고 요즘 뭐 젊은 친구들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세대적인 견해의 갭도 있긴 한데 그 갭은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으며 뭐 그런 친구들이 사고도 많이 뭐랄까요 넓어서 제가 일하는 데 상당히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에 참고할 만한 최근 기업의 전략, 산업 동향을 알려주세요. 예, 지금 기업적 전략이라 그러면 이제 뭐 저희 회사 관점으로 봤을 때와 일본 전체로 봤을 때 관점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회사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오프라인 사업들이 주로 많았었는데 오프라인 사업이 이제 온라인 사업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으로 바뀐다는 것은 뭐냐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뀌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비대면 같은 경우는 주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입니다. 혼자 다니지 않고 선배와 같이 다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쉽게 선배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지금 비대면 같은 경우는 혼자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강조하고 있지만은 언어적인 부분, 그 부분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 전체 기업적인 전략인 부분 보면, 뭐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지금 일본 전체가 지금 바뀌는 거는 항공 그리고 인바운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 화학 쪽 관련돼서는 지금 공장에 수습을 했다가 지금 서서히 재개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프트웨어적인 쪽이 많이 지금 치중을 하고 있는데, 기업적 전략, 특히 사람을 뽑을 때 그 취업자들이 공부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업들이 예전처럼 학벌과 이런 부분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기술에 대해서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다면 각 회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중시 여기는지 조사를 한 다음에 그 회사에 직접 뭐 전화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셔도 되고, 그런 부분을 많이 준비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동향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 전체의 산업 동향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미래 기술 지향적으로 많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본은 아주 보수적인 그런 나라이고, 회사들도 아주 보수적인 회사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대기업에 갔다 왔는데, 그 고객이 하는 이야기가, 그 고객 같은 경우는 아주 보수적으로 회사를 예를 들어서 뭐 대리점을 확장을 한다든지 할 때 자기 사원이 직접 가가지고 모든 걸 체크하고, 그리고 그 사원이 몇 달 일을 하면서 그 상황이 괜찮으면 보수를 한다든지 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인력 충원을 어떻게 하느냐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신입사원을 뽑아가지고 아주 보수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했었고, 사내에서 한번 정해진 부서에서는 잘 움직임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사내 FA 제도로, 뭐 야구처럼 FA 제도를 두고, 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나는 손을 둔답니다. 여기서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다른 부서장이나 다른 영업소에서 이 친구의 면접을 보고 괜찮으면 데리고 가는데, 그때 계약금을 주고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상당히 신선한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은 뭐냐면, 일본의 산업적인 부분, 인재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은, 산업이 뛰어난 인재 활용도를 많이 이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우리 기업에 지원하려면 이것만은 꼭 무엇이 있을까요? 예, 우리 기업에 지원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언어는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 혁신,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 회사에서 보는 부분이다. 그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항상 보는 게 적성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적성 검사에서 그 도전 정신, 혁신 정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부분, 그리고 협동성,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이제 협동성과 커뮤니케이션도 보지만은 도전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리 회사에 지원을 하고 싶은 분은 자기가 뭔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도전을 가지고 지금 맡은 일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떤 부분을 하고 싶은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면접관들과 이야기가 된다면 저희 회사는 충분히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업을 5글자로 표현한다면 무엇인가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회사를 5글자로 표현을 한다면 도전과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저희들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 뭐 회사를 만들 때부터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고, 이 코로나도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항상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도전하고, 이 도전하는 정신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항상 저희들이 추구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원한테도 주문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회사를 5글자로 한다면 도전과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외 취업을 꿈꾸는 모국 청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19년 전에 해외 취업을 했고, 저희 선배들도 많은 분들이 해외 취업을 하셨고, 그리고 후배들도 많은 해외 취업을 했고, 공통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뭘 했냐면 언어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언어적인 부분을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기에는 왜 자기가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이 시장은 되게 좁습니다. 저도 나와보니까 그런 부분이 들었는데, 좁은 시장에서 뭐랄까요, 아둥바둥 하시지 말고, 지금 비행기로 가면, 전 세계로 가면 하루권인데 해외로 나가서 자기의 역량을 펼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자,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 자기만의 언어, 그리고 자기만의 언어가 아니고 자기만의 능력. 어떤 부서를 지망하는 게 따라 가지고 자기 능력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IT 부서라면 기술적인 부분일 거고, 그리고 저희 화학 쪽이라면 화학적인 지식일 거고, 그리고 반드시 그 나라에 대한 언어, 그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정말 유념해 두시고 그렇게 알아보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이든 그 기업에 알고 싶으시다면 전화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본 기업도 전화 온다면 충분히 반깁니다. 그런 부분들, 특히 적극성을 띠시고 무서운 게 있더라도 적극성으로 두려움을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해외 취업에서 충분히 좋은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